안녕하십니까? 이제 마이크책 3주차 독서토론 활동을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알아볼 책은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10권 성형수술 외모지상주의의 끝은 이라는 책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책은 7가지 주제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책의 목차에 대해 살펴봅시다. 첫 번째, 미용 성형이란 무엇일까요? 두 번째, 미용 성형은 안전한 것일까? 세 번째, 왜 우리는 타고난 외모를 바꾸려고 하는 것일까요? 네 번째, 외모가 나아지면 행복할까요? 다섯 번째, 미용 성형이 세상에 잘 팔리는 세상. 여섯 번째, 미용이라는 거대한 산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와 미용 성형이란 이렇게 7가지 주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첫 번째 주제인 미용 성형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미용 성형은 성형수술의 한 종류로서 마취나 절개를 수반하지 않는 조치를 포함하며 건강이나 의학적 이유가 아닌 좋은 특성을 덧붙여 자신의 생김새를 바꾸기 위한 수술입니다. 이런 미용 성형과 달리 원래 성형은 제1차, 2차 세계대전 때 부상자가 발생을 했을 때 이들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된 수술입니다. 그러다가 점점 시간이 흘러 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기술과 경험의 발전으로 성형에 수반되는 비용이 저렴해지자 미용 성형 수술이 확산하게 되었고 이것이 지금 현재 트렌드화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미용 성형은 안전할까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미용 성형은 과연 올바른 것일까요? 미용 성형의 반대론자들은 흔히 미용 성형은 불필요한 시술로서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실리콘이 있습니다. 실리콘은 1960년대에 미국에 도입되어 여성의 가슴을 대체하거나 확대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실리콘의 문제는 보형물의 일부분이 신체의 다른 부위로 이전되면서 이런 이전이 암이나 기타 질병과 같은 그런 문제들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 실리콘의 문제입니다. 다행히 오늘날에는 실리콘 대신 식염수를 채운 보형물을 사용하지만 여전히 보형물 주머니는 그 대체 물질을 찾지 못해 실리콘으로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인간이 미용 성형의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의학적인 훈련을 받지 않은 비전문가가 시술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보톡스 주사를 살펴봅시다. 원래 독성을 가진 물질인 보톡스가 비전문가에 의해 시술될 경우 그 위험성은 배로 증가합니다. 이로 인해 미용 성형의 위험성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미용 성형이 불충분한 안전 규정을 지적하며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왜 타고난 외모를 바꾸려고 할까요?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탐구해 봅시다. 앞서 말했지만 사람들이 미용 성형을 하는 이유는 타고난 외모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개선함으로써 자기 만족을 누리고 또한 보다 더 나은 일자리와 급여를 찾으며 그리고 더 개선된 그런 얼굴을 통해 호감 가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타고난 외모를 바꾸려는 사람들의 노력은 미용 성형의 부작용으로 인해 좌절될 수도 있고 또한 미의 기준을 획일화시킨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개개인의 개성을 소멸시킨다는 그런 부정적인 효과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외모 개선의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입니다. 네 번째 주제는 외모가 나아지면 행복할까요? 입니다. 미용 성형의 찬성에 대한 대부분의 근거는 자신감과 자아 존중감을 높임으로써 행복에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외모가 정말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외모가 훌륭하지 않아도 행복하고 자신감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아무리 출중한 외모를 지녀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충분히 훌륭한 외모에 만족하지 못한 채 성형을 반복하게 될 수도 있고 결국 성형에 중독되어 신체 이형 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기도 합니다. 미용 성형은 단기적으로는 만족감과 자신감을 높여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심리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상담, 식생활의 개선, 운동, 약물치료 등의 방법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우리를 더욱더 건강하고 긍정적이게 만들 것입니다. 미용 성형이 잘 팔리는 세상. 미용 성형이 잘 팔리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경로를 통해 미용 성형을 접하고 있을까요? 가장 널리 퍼진 매체는 인터넷과 광고입니다. 우리는 블로그, 채팅방을 등을 통해서 사람들의 경험담을 수집하고 또 궁금한 것을 질문하는 과정을 통해서 미용 성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또 언론과 유명인을 통해 미용 성형을 접할 수 있습니다. 유명인의 성형 고백은 일반인들의 성형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기도 하고 또 사람들은 자신이 동경하는 유명인을 따라서 미용 성형을 하기도 합니다. 아울러 텔레비전에 등장하는 외모 변신 프로그램은 자극적인 소재만큼이나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아직 전 세계에서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인기가 높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미용 성형을 더욱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현상으로 포장하고 있죠. 미용이라는 거대한 산업. 성형은 공공의료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사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며 그 규모 또한 방대합니다. 오늘날은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미용 성형은 이를 테마로 하는 관광 패키지 프로그램까지 생길 정도로 국제적인 산업이 되었으며 사람들은 모국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자신의 취향에 맞게 그리고 저렴한 비용으로 성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시장의 논리에 의해 운영되는 미용 성형 산업은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일부 병원에서는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비윤리적인 편법을 쓰며 자격 없는 의사들을 고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소비자 단체들은 미용 성형 업계가 더욱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또한 정부는 새로운 단속 규정을 도입하는 추세입니다. 사회와 미용 성형. 성형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어떻게 이롭게 할까요? 미용 성형의 찬성론자들은 미용 성형이 개인의 건강과 행복에 기여함으로써 인생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며 미용 성형 산업의 성장은 우리가 자신에게 그리고 사회에 기대하는 여러 열망들을 반영하는 지표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미용 성형의 반대론자들은 미용 성형에 수반되는 높은 비용은 결국 불공평의 상징이며 개성을 무시하고 개인 간의 경쟁을 부추기면 물론 사회의 필요한 곳에 자원이 배분되는 것을 방해한다고 주장합니다. 미용 성형,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미용 성형으로 더욱 풍요롭고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을까요?